자, 한강유역은 그래서 농경이 발달하고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로서 적합했겠지. 네. 자,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출발한 백제. 우리 사만 중에서 마진변 있었어. 마한 지역은 어디? 전라도 지역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다음에 진안 지역, 경상도 지역. 그지? 변한 지역은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자, 그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출발한 백제는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농경도 발달할 수 있었고 교통도 좋았고 이것을 발탄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소국을 아우르면서 즉 소국들을 복속하면서 사이즈를 키웠다 이 소리야. 그러다가 백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뭐야?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은 누구 때? 고이왕 때.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하면 태고 네모라 이렇게 외우면 돼. 제일 먼저 태조왕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했고 고구려가, 그 다음 백제의 고이왕이 나라 설립하고, 세 번째가 신라의 뇌물, 여기는 왕 아니었어 아직까지는, 뇌물 마립관이. 이 순서야. 태고 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보면 돼. 자, 그럼 고이왕 항상 말했어. 중앙집권 국가 되려면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 영토 확장. 자, 백제는 마한을 대표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왕의 권력이 확대돼야 되겠지. 뭐? 중앙 집권 국가가 설립되었어. 그 중앙 집권 국가가 설립되니 당연히 관리가 있어야 되겠지. 네. 관리의 등급을 정했어요. 그지? 왕 아래 귀족을 만들었어.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지. 율령, 법. 아까 말했어. 뭐 율령, 그지? 불교, 태학까지 완성이 되면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상적인 통일, 그지? 법적인 지배, 왕권의 강화 이 얘기가 나오면 아 이때부터 중앙 집권 국가구나. 자, 고이왕 때 뭐? 왕의 권력 강화, 관리 등급, 율령. 자, 그럼 신라는 어땠냐? 신라는 진안, 아까 말했어. 진안 지역이야. 신라는 경상도 지역 사로국에서 출발했어요. 어디에? 경주 지역이야. 동남쪽에 우리나라 지역상 지금 동남쪽이니까 동쪽, 동쪽, 북, 남. 이 지역이잖아. 그지? 그래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 중국은 어디 있는데? 이쪽에 있는데. 그지? 네. 쉽게 말해서 발달된 문명에서 제일 멀지. 고구려가 제일 가깝고. 신라도 가까워. 왜? 여기에서 배 타고 바로 오면 되잖아.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뭐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서 왕권이 약했어. 왕권이 약했으니 이 권력은 누구한테 갔어? 귀족회의에. 그래서 귀족회의에서 처리됐어. 그래서 왕위도 박씨, 석씨,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했다라는 것은 왕위 계승이 부자상속이었다 아니었다? 부자상속이 아니었다. 이 말은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했어. 왕권이 약했다. 그러나 신라는 점차 주변 소국을 정복하여 4세기 뇌물 마립간, 좀 이따 마립간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어쨌든 우리는 뇌물왕이라고 해. 뇌물왕 때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해. 언제? 김씨가 왕위를 계속 이어나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 부자상속도 시작돼. 아, 부자상속? 아, 왕권 강화. 왕권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은 뭐? 아,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연결고리로.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누구였다? 뇌물왕, 뇌물 마립간이었다. 도대체 마립간이라는 말이 어디냐? 여기 신라의 왕후 변찬사가 나와 있어. 자, 이 거서간이라면 칸이야, 간. 한자로 간인데 칸 생각하면 돼.
칸 하면 징기스칸 생각나지? 즉 군장이야. 군장 거꾸로 하면 장군. 즉 어떤 부족에서 강한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겠지. 자, 그러다가 차차옹이야. 차차옹이라는 뜻은 뭐냐면 무당이야. 우리 그냥 무당 방울 착착착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무당이었어. 처음에는 뭐 싸움만 잘하면 됐어. 근데 그 다음에는 싸움의 길이라든지 농사에서의 중요한 어떤 날씨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당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무당의 이름을 가진 애가 지위가 높아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사금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있는 사람 위의 사람과 위에서 우리를 무엇을 어떤 정신을 잇는다, 이어받는다라는 말이 있지. 그 잇는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뭐냐? 아 그래도 이건 연륜을 무시할 수 없다. 연장자라는 뜻. 있는 사람들 연장자야. 그러다가 말이 칸이라서 아까 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칸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군장의 의미인데 말이 마루 우리 아이스크림 중에서 호두마루 막 이런 말 있지. 마루가 뭐야? 최고위라는 뜻이야. 최고라는 뜻이야. 무슨 마루? 거기서 최고의 군장이라는 의미인 거야. 그지? 그러니 최고의 지도자야 그냥. 최고의 지도자라는 의미가 되겠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중국식 호칭이야. 왕이라는 의미로 바뀌어. 그러니까 아직 왕이란 명칭이 완벽하게 중앙 집권화된 국가의 명칭이라면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이끌어내서 완벽하게 중앙 집권 국가를 틀을 완성한 아이가 이 자식들 중에 있겠지. 그지? 네. 그 뒤에 나온다. 자, 그래서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가 이루어졌는지, 그 중앙집권 국가를 성립한 왕들은 누군지, 태, 고, 네.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더 있다고 하면 소수리마까지. 자, 그렇다면 중앙집권 국가로 가는 길,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여러 소국들의 통합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 나라들을 소국들을 먹어가지고 영토를 확장시켜서 만들었다는 거. 첫 번째 중앙집권 국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영토 확장을 해야 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여전히 이에 소국의 지배자들의 강한 영향력이 있었겠지. 독자성을 유지하며 내부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왕은 자신의 권력을 나라 전체에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처음에는 어땠어? 왕권이 약했었지. 그러니까 영토를 확장을 해놨는데 얘네들이 자기대로 지금 좌지우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걸 보여주는 근거가 뭐냐? 각각의 귀족회의가 존재했었다는 거야. 고구려는 제가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어. 자, 이 제가라는 거 우리 고구려의 그 철기 시대 보면서 마가, 우가, 저가, 부가 막 이런 거 있었지. 그 모두 제자 가야. 모든 집안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회의라는 거야. 화백은 만장일치라는 의미야. 즉 이 회의에서는 만장일치 되지 않으면 그 안건이 통과되지 않아? 통과되지 않아. 그러니 웬만해서는 어떤 새로운 안건을 올려서 그걸 통과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겠지. 그러니까 왕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삼국의 왕들이 체제를 정비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를 만들고자 했겠지. 그러니 우선 뭐 관리의 등급을 만들어 일렬로 관리를 정비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등급을 세워놔. 학교에서 만약 1등급부터 쭉 세운다 그러면 누가 가장 목에 힘주고 다닐까? 1등급 애들이겠지. 네. 그래서 서로 자기가 1등급이 되려고 노력하겠지. 그걸 지금 노린 거야. 관리를 등급을 따라 쭉 줄을 세우고 그 등급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위해서 옷 색깔도 정해줘 버려.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도 저게 관등이 높은 사람이구나. 관등이 낮은 사람이구나. 바로 알게 되겠지. 그럼 이 관등은 누가 정했다 그랬어? 왕이 정했다 그랬어.
그러면 자기가 관등이 높아지려면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돼? 왕. 왕. 즉 관리의 등급을 설립한다는 것은 뭐야? 왕 밑으로 줄 세운다는 거고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걸 얘기해. 그래서 관리의 등급을 정했어. 더불어 율령, 왕이 만든 법. 내 기준은 이거야. 그러니 제가이나 화백회의에 있는 소속들도 이 법을 따라야 돼. 지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아까 말했지. 왕에게 충성하기 위한 사상적인 근거가 되는 걸 뭘로 했어? 불교로 수용했어. 더불어 지방에서 딴짓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야 되겠지. 네. 지방관을 직접 파견했어. 더불어 현재 본인의 나라보다는 발달된 문명을 가진 나라와 교류함으로써 나라를 업그레이드해야 되겠지. 그러니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또한 정복전쟁을 벌여서 국력을 신장하는 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는 길이었어. 그래서 이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들은 모두 다 이거를 완성시켰을 때 중앙집권 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 먼저 부자의 상속. 부자 상속해야 돼. 왕권이 강화돼야 돼. 그래서 얘가 만든 법을 반포를 해야 되겠지. 네. 그런 다음에 자기 밑으로 서열을 쫙 정비를 해. 그리고 지방에서 혹시 쿠데타를 일으킬 놈들이 없는지 감시해야 되겠지. 또한 세금을 제대로 걸어다 해야겠지. 네. 지방관 파견해. 더불어 뭔가 좋은 걸 나눠주려면 왕이 부자여야 되잖아. 무슨 방법밖에 없어? 정복전쟁. 또한 왕에게 충성하기 위한 불교 수용.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된 외래 문물의 수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구나. 이 특징들을 특히 외래 문물 수용은 빼더라도 정복전쟁과 요거는 무조건 들어가야지 중앙집권 국가가 완성됐구나. 이 5가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집권 국가가 된 이 삼국이 이제 발전을 계속해 나가겠지. 어떻게 발전해 가고 그때 최고의 전성기 때의 왕은 누구고 걔는 도대체 어떠한 업적을 이뤘는지가 바로 삼국의 경제. 삼국이 서로 경쟁하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삼국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시간순에 따라서 아까 근초가 왕 살짝 나왔었어. 그지? 그 근초가 왕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였구나. 누구? 근초고 왕이었구나. 고구려의 전성기는 4세기 말 5세기라고도 봐. 4세기 말에서부터 5세기. 누구? 광개토 대왕과 그 아들인 장수왕이야. 이러면서 딱 보기에도 광개토, 넓을 광자, 개척할 개자, 흑토자야. 뭐야? 영토를 무지막지 광활하게 넓혀버렸다. 장수왕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장수왕이야. 오래 살았다는 건 뭐야? 왕권이 오래도록 안정됐다는 걸 의미해. 그지? 네.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잠식하고 있었어. 그러니 모두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야. 조선시대로 보면 영주와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때구나. 5세기, 4세기 말 5세기구나. 6세기의 전성기가 신라로 넘어가. 6세기 초, 지금 6세기 초 지증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쭉 누구? 지증왕의 업적,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으로 쭉 연결돼서 삼국의 통일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마지막 전성기는 신라였던 거야. 그래서 각각의 왕의 업적들을 보면 항상 말하지 뭐부터 해야 돼? 땅부터 넓혀놔야 돼. 그래서 활발한 대외 팽창 활동. 뭐야? 영토 확장했다는 거야. 근초왕은 만의 전 지역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마한 지역을 모두 다 복속했는데 위로 올라가 있지. 한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의 서울 얘기해.
그러니까 한성, 한양, 서울, 경성 다 같은 말이야. 시대에 따라서 명칭은 다르지만 서울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도상으로 서울을 누가 먹었느냐에 따라서 전성기인 거야. 자, 서울을 지금 누가 먹었어? 백제가 먹었어. 얘 전성기야. 자, 이 지도를 봐봐. 서울이 여기 있지. 한성이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누가 먹었어? 고구려. 고구려 먹었지. 고구려 전성기 시대야. 자, 그 다음 보자. 한성 여기 있지. 누구 영토로 되어 있어? 신라예요. 신라지. 네. 그러니까 신라의 전성기. 즉, 지도의 모양만 봐서 이게 어디가 전성기인지 모른다? 그러면 한성을 찾아. 한양, 서울을 찾아. 거기가 어느 나라의 영토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전성기 시대였다. 그래서 이게 4세기 지도, 5세기 지도, 6세기 지도, 지도의 변천으로 알 수 있다. 자, 근초왕 말했어. 만 전 지역을 병합했어. 그지? 네. 심지어 고구려를 상대로 북진을 해서 평양성을 진격했다. 그래서 영토를 황해도 지역 결국 다 쓸데없고 뭐야? 고구려의 영토를 먹었다는 얘기야. 근초고왕 때. 누구 때? 고국 원왕. 그래서 국가가 원망하는 왕인 거야. 고국 원왕이야. 아울러 가야의 여러 나라에 가야 여기 나와 있다. 뭐야?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내지. 네.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린 나라야. 비운의 나라야. 얘네들은 철을 외화 교역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획득했어. 그래서 각각의 부족들이 부자여서 하나로 통합이 못 된 거야. 결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결로 복속돼가지고 사라져버려. 자, 백제는 누구하고? 동진과 교류했어요. 어머나, 아까 이거 비슷한 이름 발견했었어. 누구? 전진. 소수림왕 전진. 즉,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고 백제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같은 중국이지만, 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또 외등 이웃나라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를 외교를 유지했다. 뭐야? 쉽게 말해서 영토 확장하고 해외의 색다른 문물들과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근거는 뭐냐? 이거 중요해. 칠지도야. 이게 가지가 7개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지도야. 이것에 대한 내용은 되게 여러 가지 그 한일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달라. 즉, 일본에서는 백제가 외왕에 바친 거야. 그러니 너네가 우리보다 아래였어. 한국 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아니야. 백제가 외왕에게 내려준 거야. 너네 이런 거 없지. 이걸 만들 만한 어떤 기술도 없지. 이 형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 보내줄게. 하사물품이라는 거야. 왜? 예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발달된 문물을 주고 우리에게 공물을 받아갔던 이런 것처럼 그와 같은 관계였다. 우리가 너네들에게. 최근은 학계에서 이제 엄청나게 싸우다가 근초고왕 때 외화 화친을 목적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중도적인 의미로 좀 바뀌었지. 즉 둘이 그냥 외교적인 관계로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 뿐이다 라는 뜻인데, 선생님은 보기에는 그래도 당시의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이나 그때의 일본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아직 국가로서 안정적이지 못한 애들이고 백제는 이미 중앙집권 국가가 된 나라야. 그러니 뭐야? 당연히 선진국이 발전된 문물을 일본에게 선물로 보낸 우리 한국학회의 이 주장이 훨씬 더 이해가 좀 된다. 선생님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자, 동진과 교류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외화 친선 관계를 했어요. 그 역사적 근거가 바로 뭐다? 칠지도 7개의 가지야. 그래서 보면 일본 덴리시 이소노카미 신궁에 여기 모셔져 있어.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종종 이 칠지도가 등장해. 자, 근초고왕 시기를 거치면서 영역이
확대되었어. 백제는 한반도, 중부, 남부를 아우르는 넓은 영토를 갖게 됐지.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를 계속 공세를 해. 공격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다가 누구 때? 친유왕 때 동진에서, 그지? 동진 교류했다 그랬지? 네. 불교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근초고의 왕 하면은 뭐, 고구려를 상대로 북진했다. 평양성을 먹기까지 했다. 기억하면 되고, 친유왕은 불교, 어디에서? 동진에서. 그래서, 선생님, 동진과 정진에서 각각 다르게 불교를 받아들인 게 무슨 의미인가요? 얘네들의 유적에서 불상의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진에서 받아들여온 불상과 동진에서 받아들여온 불상이 틀려. 왜냐면 얘네들이 수련하는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불상은 삐쩍 마르고 굉장히 뭔가 피골이 상접한 수도를 중요시 여기는 거지. 참선 이런 거야. 어떤 불상은 막 둥글둥글 막 배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얘네들은 어때? 수련보다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가서 선행을 베풀고 그들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겠지. 네. 그래서 이 동진에서 온 애들은 이제 그런 모양의 불상이고 전진에서 온 애들은 굉장히 슬림한 모양이야. 그래서 모양 자체가 틀리고 같은 불교지만 수련의 방향이 좀 다르다. 자, 고구려의 전성기. 왜? 백제 전성기 다음에 고구려 왔으니까. 그지? 근초고왕이 한강을 먹어버렸어. 되찾아봐야 되겠잖아? 네. 그게 누구였을까? 얘라는 거야. 광개토대왕이야. 얘는 당연히 먹고, 그지? 위로 다시 올라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결국은 자기들의 형제국가하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광개토대왕은 이 북방 민족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했어. 그래서 뭐 백제를 공격해서 고구려 영역을 찾지. 그지? 네. 더불어 더 중요한 거. 광개토 대왕은 누구하고 관계가 좋았냐? 신라하고 좋았어. 뇌물마리간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국가 완성할 때 뇌물마리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뇌물왕 때. 자, 뇌물왕의 도움을 요청했대. 뇌물왕이 SOS를 쳤어. 대군을 발견하여 왜군을 물리치고 가야까지 공격했다. 이 사건이 어떤 거냐? 일본은 아직 그때 왜가 나라로서 안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노략질을 해. 다른 나라를, 다른 지역을 노략질해서 먹고 살아. 그러니까 자꾸 제일 가까운 요 지역이지, 신라. 일본이 이쪽에 있으니까 자꾸 가까운 여기를, 신라를 공격해가지고 얘네들을 노략질하는 거야, 바닷가에. 그런데 그걸 막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왜하고 가야가 손을 잡은 거지. 야, 우리가 이 가야를 통해서 신라를 공격하고 싶으니까 여기 갈 수 있게 해줘. 왜? 가야는 일본과 철과 교류하고 있었잖아. 사이가 좋았단 말이야. 가야가 길을 내줬어.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서 금성 신라를 공격한 거야. 그러니 당시에 신라 깜짝 놀랐겠지. 원래 여기 방어벽을 쌓았던 곳이 아닌 다른 내륙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급하게 광개토 대왕한테 형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SOS를 친 거야. 그럼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가야 지역에서 싸워. 너무 고소하지 않아? 지금? 신라 입장에서는 들어온 왜군도 쳐줄 뿐만 아니라 배신자인 가야를 힘들게 만들어주는 거지. 왜? 가야에서 전쟁을 하니까 왜군하고. 그래서 가야까지 왜군을 물리치고 가야까지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은혜를 입었지. 형님 감사합니다. 자, 광개토 대왕하고 관계가 좋았다는 근거가 여기 있어. 호우총의 청동 그릇이 있는데 이 받은 거 보면 밑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긴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릇이 누가 준 거냐? 광개토 지오 태왕이라고 써져 있어. 즉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왕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준 거야. 선물로 준 거야. 친했다는 얘기겠지 지금. 그러니까 뇌물왕이 SOS를 치니까 친히 이 먼 지역까지 내려와서 정벌을 해준 거겠지. 관계가 아주 좋았구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은 이게 중요해. 첫 번째,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 뭐 평양 천도. 이게 중요해. 이게 왜냐? 자, 여기에 수도가 있었어. 갑자기 수도가 밑으로 훅 내려왔어. 자, 이 밑에 있는 나라들 순간 긴장하겠지. 지금껏 위로만 영토 확장을 했던 대국 고구려가 수도를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군대를 이쪽으로 이끌어와서 여기에 국경선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확 이런 거야. 북한군이 자기들 저 위쪽에 있던 군대를 쫙 밑으로 내렸어. 그래서 아무런 공격을 하진 않았지만 군대를 이동했어 남쪽으로. 그것만으로 뉴스가 나고 막 긴장 태세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똑같은 거야. 수도만 옮겼는데 얘네들이 이제 쫄기 시작하겠지. 당연히 그래. 우리하고 친했던 광개토 대왕께서는 돌아가셨고 신라 입장에서 장수왕이 남쪽으로 수도를 이동했어? 야,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그냥 형님이 우리를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둘이 손잡자 이러겠지.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 낮에 동맹이 맺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지? 네. 왜? 장수왕 영토를 옮겼어. 왕권도 강화됐고 중국 여러 왕조도 고구려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 이번에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영토 확장을 하겠노라 계획을 세웠으니까 평양천도를 했겠지.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나제 동맹, 신라, 백제 동맹을 결성해. 처음에는 결혼 동맹이었어. 이제 자기 자식들끼리 결혼을 시켜가지고 사돈을 맺는 거지. 결국 고구려는 어디 붙었죠? 백제. 그래서 한양을 꿀꺽 삼켰어. 한성을 함락했어. 그러니까 말하지. 한성을 누가 가느냐가 바로 전성기라고. 이제 전성기 시작된 거야. 그래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전부 차지해. 그지? 그래서 장수왕의 협정, 평양총도, 한양과 한강 유역 전부 차지. 그지? 장수왕은 북방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광개토왕과 장수왕을 거치면서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거야. 그 증거가 바로 이 두 개의 비야. 이 둘 다 이름이 광개토대왕 릉비라서 뭐 광개토대왕이 세운 게 아니야. 광개토대왕 릉비잖아. 릉비. 무덤비라는 거야. 누가 죽고 나서. 광개토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장수왕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새겨놓은 거야. 그 다음에 장수왕이 남쪽으로 남하를 쭉 했다고 했지. 네. 그 과정에서 영토 확장 지역, 여기까지 내가 먹었어. 어디? 충주 지역에다가. 여기 우리 땅이야. 고구려 땅이야. 충주 고구려비를 세웠어. 이 두 개를 보면 고구려인들이 영토 확장을 이렇게 했고 이러한 업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이거 보면 우선은 업적이 쓰여져 있다 했지. 광개토 대왕 릉비에. 네. 고구려 왕이 하늘의 자손이래. 신격화시킨 거지. 백제, 신라, 거란, 동고요 등 주변 국가들을 고구려가 이끌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네들을 정복했는데 너네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 광개토 대왕은 하늘의 자손이야. 그러니 하늘이 만들어낸 너네들은 당연히 하늘의 자손을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지. 충주 고구려비는 어떤 내용이냐면 고구려와 신라가 형제가 되어 하늘의 도리를 지키자. 하늘의 도리? 아까 하늘이 누구라고? 광개토 대왕. 그러니 너도 너 알잖아. 너를 많이 신라를 많이 도와줬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 너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잘 따라와야 돼. 라는 의미인 거야. 네. 자, 백제 중흥과 좌절.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라 그랬어. 근데 5세기, 6세기 장수왕, 그러니까 4세기 말 5세기 광개토왕 장수왕 때문에 몰락됐지. 네. 수도가 함락됐어. 그지? 네. 웅진으로 옮겨.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옮긴 거야? 아니면 쫓겨난 거야? 쫓겨난 거잖아, 함락돼서. 네. 그러니
왕권이 강화됐겠니? 약화됐겠니? 약화됐겠지. 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은 자신의 의지로 다시 수도를 옮겨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수도가 또 옮겨져. 이게 사비천도라고 해. 하지만 끝까지 백제는 중흥에 실패해.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야. 웅진으로 청도했어. 본격적으로 중흥, 다시 좀 우리나라를 키워보겠다. 한 게 문영왕이야.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문영왕. 그지? 네. 고구려의 침입을 막고 지방제도를 재정비했어. 중국과 교류했어. 왜? 지금 자기 위에 있는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를 막으려면 고구려의 적하고 손잡아야 되겠지. 네. 그게 누구야? 중국이야. 그래서 중국 남조와 교류하면서 힘을 키워나갔어. 국제적인 지위를 상승시켰어. 그러다가 성왕 때가 되면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국호도 바꿔. 이름도 남부여. 쉽게 우리는 백제가 아니야. 고구려의 후손이 아니야. 우리는 부여의 후손이야. 철기시대에 부여, 고구려 이렇게 쭉 있었지? 네. 부여의 후손이야. 남부여. 남쪽에는 부여야. 그러면서 중앙을 개편해. 중앙에 22개의 실무관청을 주고, 그지? 지방의 통치 제도도 다시 정비해. 중앙, 지방 제도 정비했다는 얘기야. 또 나와. 불교를 장려해.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야. 이 모든 것이 모두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야. 자, 상황은 고구려가 왕위를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혼란해지자 신라와 힘을 합하여. 자, 2차 나제 동맹이야. 한강 하류 지역을 되찾았어. 일시적으로. 이때 문제는 뭐냐? 신라가 이 동맹을 깨트려. 왜? 한강을 너무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신라 진흥왕이 동맹을 깨트리고 기습하여 자기가 차지해버려. 그러니까 성왕하고 진흥왕하고 손잡았는데 진흥왕이 성왕이 뒤통수를 때린 거지. 그래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해. 믿었던 사돈지간에게. 그지? 네. 이렇게 해서 한강을 뺏은 신라. 이제 시작되겠지. 자, 그럼 신라는 언제부터 이러한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발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6세기 초 지증왕, 왕 이름에서 땅지자, 넓을 증자야. 땅을 넓혔다는 거니까 그냥 딱 보기에도 아, 얘가 영토 확장했구나 알 수 있겠지. 중요한 거, 이름을 신라로 정해. 국호를. 왕의 호칭이 이제 왕이 돼. 말일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뭐 국호, 신라, 왕 이런 명칭이 나오면 누구야? 지증왕이야. 그 다음에 농사의 소를 이용했다. 이걸 우경이라고 해. 옛날 지금은 트랙터 같은 걸로 하지만 소 달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방식을 처음 시작한 게 이때라는 거야. 지금 우경 벼농사에 지금 우경 소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땅을 넓혔다고 그랬잖아. 네. 도대체 얘는 어디 땅이야? 우상국, 울릉도, 독도.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에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이렇게 나와. 지금 그때야. 자, 그 다음에 법흥왕이야. 아, 법흥왕은 도대체 이름만 딱 보면 뭘 만들었을 것 같아? 법이겠지. 율령을 반포했어. 율령 안에 관리의 등급을 17등급. 지금 우리나라는 구급 관리부터 시작되니까 9등급이잖아. 17등급. 또 불교 공인 수용하고 좀 달라. 수용은 더 먼저 그러니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당시 신라 지역은 어떠한 종교보다는 무당들의 힘이 컸어. 왜? 이 지역이 옛날에 마진변에서 삼한 지역이고 천군이 있었고 소도 지역이 있었다는 데잖아. 무당들의 힘이 강했던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 종교에 대한 반감이 컸어. 그런데 법흥왕 때 이차돈에 순교로 인하여 공인하게 되는 거야. 불교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을 해줬어. 그러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간에서는 불교를 그렇게까지 받아들인 사람이 많지 않아.
즉 귀족들, 왕들만 이 불교를 받아들였었어. 그러다가 진호왕 때 되면 이제 불교가 장려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이제 불교를 공인했어. 법흥왕 때. 더불어 이때 엽적. 당연히 왕은 영토를 확정시켜야 돼. 뭐 금강가야를 병합했어요. 가야가 대가야, 금강가야, 아라가야 여러 가야로 되어 있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가장 큰 데가 금강가야였는데 얘네들을 처음에 복속해. 자, 진흥왕 불교를 이번에는 뭐야? 장려했다 그랬어. 국가 종교가 돼. 얘가 호국 종교. 그래서 화랑도라는 게 만들어졌어. 화랑도 들어봤지? 즉 불교 승려가 관리를 하면서 미래에 이 신라를 짊어질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가 화랑도야. 국가 조직으로 재편해서 인재 양성. 더불어 네, 뭐 한강 유역을 차지했어요. 뭐 성왕을 뒤통수 쳐서. 지금 이 내용이지. 자, 더불어 또 있지. 대가야를 청복했어요. 아까 금강가야 대가야가 더 크다 그랬잖아. 대가야를 심지어 한성을 찍고 위로 고구려 영토 올라가지. 그지? 함경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했어요가 진흥왕이야. 즉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만든 애가 누구야? 진흥왕이야. 삼국 통일 완성한 게 아니다. 기초를 만든 애야. 그래서 보면은 얘가 영토 확장하면서 비를 하나씩 세웠지. 자, 우리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보면 마운령, 황초령비, 북한산비, 또 창령비, 막 단양, 신라, 적성비 이때야. 진흥왕이 영토 확장하면서 이거 우리 땅, 우리 땅, 우리 땅 하면서 지금 세워놓은 비들. 자, 우선은 삼국의 내용은 이렇고 가야의 얘기가 살짝 들어가는데 의식주 들어가서 가야까지 그냥 설명을 해줄게. 가야가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없어진 지금 이미 배운 역사 안에서 없어졌는데 그럼 도대체 가야는 어떤 애들인지 한번 보자는 거야. 가야 지역 보면 지금 뭐 전라, 남도, 경상, 남도 이 지역에서 중간 가운데 쪽에 해당돼. 그래서 자 보면 낙동강 동쪽에는 신라가 있고, 그지? 이 서쪽 지역의 변안 지역에서 가야가 설립되었어. 변안의 한 소국지? 마, 진, 변 지역이지. 변안의 소국 중 하나인 구야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게 뭘로 돼? 금간과야라는 애들로 돼. 우리 가야금 들어봤지? 네.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만들어진 지역인 거야. 그래서 가야에서 만들어진 금이라는 게 이러한 현악기, 줄로 만들어진 현악기를 우리 금이라고 해. 그래서 금은 아니야. 여기서 금은. 그러니까 금강가야의 가야가 지금 가야금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야. 금강가야가 자리한 낙동강 하류 김해 지역은 뭐에 유래? 농경. 남쪽이니까 벼농사. 비도 많이 오고 물도 많고 낙동강이 있으니까 더욱더 중요한 거. 철이 많이 생산됐어. 당시 철기시대인데 철이 생산이 많이 된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 본 거야. 지금 금본이 앞에 다니는데 금이 엄청 많이 난다. 여기가. 엄청 부자가 되겠지? 네. 그래서 가야는 중국 그리고 왜 일본이야. 네. 얘네들과 해상 교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 이를 기반으로 금강가야는 주변 소국을 연맹관계를 맺었어. 그러니까 연맹왕국들이지 하나의 중앙집권 국가가 되지를 못해. 그래서 정기의 가야 연맹의 연맹장이 누구였냐면 금강가야였어. 그러다가 광개토 대왕이 여기 와서 전쟁을 하면서 얘네들이 확 꺾이고 연맹주가 뭘로 바뀌냐? 대가야로 바뀌어. 그래서 정기의 가야 연맹을 이끌었어. 그러나 금강가야는 변화 전체를 통합하지 못했다. 이 지역은 산지가 많고 소국들을 직접 지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가야 연맹의 재건과 언제? 자, 4세기 말 아까 나왔다. 광개토 대왕이 신라 침입한 왜군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왜군이 가야로 도주하고 그지? 도주한 그 도주로가 금강가야인 거야. 금강가야는 이를 쫓아온 고구려군의 큰 타격을 입고 세력이 약화되었어. 그래서
나타낸 게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게 이제 뭐가 된 거야? 대가야야. 그러니까 금강가야에서 맹주가 가야 연맹의 맹주가 금강가야에서 뭘로? 대가야로 바뀌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었어? 광개토대왕 때문이었어.